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렌즈 디스토션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라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렌즈 디스토션을 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렌즈 디스토션 노드는요, 좀 이렇게 특별한 노드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적인 것들을 먼저 좀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요. 자, 누크 같은 경우는 Alt C 누르면 두플리케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요. 지금은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자, 원번, 1000번, 두 번 동작하게 됩니다. 두 번, 원번, 한 번, 두 번, 두 번 동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요, 기본적으로 언디스토트가 체크되어 있죠.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디스토션이 있는 거예요. 원래 원본 자체가 디스토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걔를 언디스토트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디스토트 체크되면요, 리버스 돼요. 다시 리디스토트가 됩니다. 리디스토트. 그래서 얘하고 얘는요, 자 보면 똑같죠. 똑같죠. 자, 픽셀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자, 누크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요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체커보드를 하나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트랜스포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만약에 0.5, 포인트 5,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 5, 0.5, 여기다 0.5로 입력하면요, 얘네 세 개는요, 하나의 노드로 인식을 해요, 누크가. 이걸 콘캐치네이트 연결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 안에는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노드가 있습니다. 이런 노드는 그냥 하나의 노드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노드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얘가 따로 계산이 되잖아요. 따로 계산이 되면요, 자, 지금 확대하면은, 지금 약간 얘가 지금 보죠. 1.5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얘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 이러면은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 이동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따로따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콘캐치네이트 연결성을 끊어버리면요, 그레이드 노드가 들어가면 연결성이 끊어져요. 자,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 엄청난 블러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실제 이미지도 이렇게 블러가 현상이 돼요. 그레이드를 만약에 없애면은 시프트 눌러서 없애면은, 자 보세요. 자, 요런 식의 블러가 들어가는데, 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안에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큐빅 필터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누크는 큐빅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는 요렇게 노드가 바로 다이렉트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여러가지 VFX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뭐 그레이드 간단하게 뭐 컬러만 수정하더라도요. 그래서 원본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원본 before 애프터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블러 필터가 들어가는 것처럼요, 약간 뿌옇게 변해요. 비포 애프터. 자, 원본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잘, 만약에 녹화된 화면이 잘 확인이 안 되시면요,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 원본이 없으시면은 다른 예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크 8 버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블러가 되는 필터가 기본이 블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싱크포까지, 자, 샤픈 필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샤픈이 더 먹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뭐 랭크 저스트 6 같은 요런 필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굉장히 자, 원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블러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원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하고 필터에 가는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큐빅 필터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네, 죄송합니다. 자, 컨스턴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리포맷 한번 해볼게요. 리포맷. 그래서 한 5 곱하기 5? 5칸짜리. 자, 이렇게 리포맷을 검은색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가요, 5칸짜리예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이번엔 흰색으로, 자, 5칸짜리 하나 만들고요, 크랍 해보겠습니다. 크랍 한 다음에, 자, 두 칸, 여기는 3. 자, X, Y,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죠. 그리고 라이트 탑인 거예요. 라이트 탑. 그래서 한 칸짜리 만들고요, 머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자,
얘는 필터한 거니까 이쪽에 따로 정리해 놓을게요, 나중에.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다섯, 세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픽셀이에요. 컨트롤 키로 이렇게 쭈르륵 해보시면요, 여기 한 픽셀이죠? 자, 정확하게 한 픽셀만큼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픽셀, 굿.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네들을 만약에 제가 트랜스폼 해볼게요. 트랜스폼, 기본적으로 큐빅 필터가 먹죠? 0.1, 0.2, 0.3 하면요. 자, 보이세요? 자, 0.1, 0.2, 0.3, 0.4, 0.5 되면 둘 다 0.5예요, 값이. 0.6, 0.7, 0.8, 0.9, 1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필터가 들어가죠? 자, 필터가 안 들어가게 하면, 임펄스 같은 경우는요, 필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0.4999까지는 안 들어갔다가 0.5가 되면 바로 이렇게 반올림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0.4999까지는요, 그냥 0이에요. 근데 0.5부터는 그냥 바로 1이 됩니다.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필터의 특성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요, 임펄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누크의 헬프 매뉴얼에 보면 도큐멘트 있죠? 이 도큐멘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도큐멘트 열고 유저 가이드, 자, 유저 가이드 열으신 다음에 얘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검색. 그런 다음에 자, 임펄스 검색하면은 도큐멘트에서 얘가 검색이 돼요. 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때 요런 식으로 필터들이 들어간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그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가 들어가고 어떤 식의 원리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필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큐빅 필터 자체가 블러가 들어갑니다. 블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렌즈 디스토션 같이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시킬 때는 다음과 같이 블러 이미지가 들어가요. 블러 이미지가 렌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소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그 팁들을 여기서도 할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랭크저스 6으로 이렇게 필터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누크 8 버전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같은 경우는, 자, 필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백드랍 하고, 자, 필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놓아뒀습니다. 이렇게 놓아둘게요. 자, 프로젝트 저장이 되도록.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필터가 들어간다는 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렌즈 타입 보시면요, 스피어리컬하고 아나몰픽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대부분 촬영되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아나몰픽 렌즈는 거의 안 쓰는데, 아나몰픽 렌즈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가로가 2분의 1로 압축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촬영되는 플레이트가 1920에 1080 이라면은 3840에 1080으로 촬영이 되는 거죠. 2대1 스케일로 점점 이 가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920에 1080이 1.7778대 1인데 그 비율 자체가 가로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7에 곱하기 2인 3.4대 1 정도 비율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촬영되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렌즈를 하신다면 가로가 2배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다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타입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렇게 변경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 이번에는 자, 필터 이쪽에 하고, 자, 얘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로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변경을 하면요, 자, 여기 하단에 보면은, 자, 얘가 RGB인데 얘가 알파 채널까지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요, RGB 그리고 뭐를 생성하냐면요, 포워드 UV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UV, 포워드 값에 가시면요, U 하고 V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션 채널이 생성이 되는데, 이 UV는, 자, 제가 다시 한번 UV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V는요, 저희가 X, Y, Z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XYZ로 구분하는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XYZ라고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의 가로로 U, 세로로 V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D 모델링이나 뭐 3D 애니메이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텍스처를 그릴 때 텍스처가 UV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로, 세로로. 그래서 정사각형. 자, 그래서 그때 UV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U가 가로고 V가 세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라디언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램프로 그라디언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포워드 채널에서 안 보이는 거죠? RGBA.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자꾸 리프레시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가로축으로 1920, 100. 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 그라데이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레드 채널로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채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자, 그린 채널로만 출력할 건데,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HD 사이즈니까 자, 1080으로 이렇게 그린 채널 만든 다음에, 자, 얘네들을 자, Alt P 눌러서 자,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개를 플러스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UV가 만들어집니다. UV가 만들어지고요. 자, 참고로 레드 더하기 그린은 옐로우가 되고요. 옐로우는 블루의 보색이에요. 자, 그래서 UV고요. 레드 그린입니다. 레드 그린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있고요. 자, 이게 UV인데 이 에스티맵이라는 게 있어요. 원본 이미지를 살짝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서 에스티맵이라는 곳에요. 원본, 소스, 그리고 에스티맵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면요. 자, 에스티맵이 UV 채널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게 바로 에스티맵이에요. 에스티맵.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제가 인버트 한번 해볼게요. 미러. 자, 미러 노드를 써서 변형을 시킨 건데, 자, 얘를 호리젠탈로 변형하잖아요? 그럼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호리젠탈로 변해요. U가 호리젠탈로 변경됐기 때문에 에스티맵은 그 U의 정보값을 받아와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U가 만약에 버티컬로 변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가로 방향이 이렇게 버티컬로 반전돼도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 색을, 레드 채널을 감마로 이렇게 줘서 이미지를, 자,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정도가 요런데, 제가 그라디언트 정도를 요렇게 만들면요, 것만큼 이미지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만약에 인버트 시키면요, 자, 이미지가 요렇게 변하죠. 그러면은 그 V의 값을 그린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걸 보고 모션 UV라 그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자, 아이고야. 자, 요거는 그냥 이대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랍. 자, 그래서 UV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면요, 이미지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바깥에 바운티 박스는 포워드 UV 채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미지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이미지에 포워드 채널이 생기고요. 포워드 채널, 모션 채널은 포워드 UV, 백워드 UV가 만들어지는 채널 셋이기 때문에 모션까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포워드 UV라는 채널이 생기고요. 이 포워드 UV 채널을 통하고 에스티맵을 통하면은 얘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티맵. 자, 에스티맵이 있고요. 그리고 소스. 자, 에스티맵을 연결하는데 에스티맵이 좀 버그가 좀 있어서 에러가 좀 나요. 그래서 자, 연결하실 때요, 먼저 자, 포워드 채널을 설정해 주시고요. 포워드 UV. 자, 요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1번, 2번 어때요? 자, 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자, 필터가 똑같다면, 자, 에스티메이트도 당연히 이미지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똑같다면 얘는
자, 필터가 지금 틀리니까 약간 틀릴 거예요. 자, 살짝 틀리죠? 그죠? 필터 때문에. 자, 그래도 필터를 똑같이 맞춰주면요. 자, 완벽하게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쓰지 못한다면은, 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렌즈 디스토션이라든가 카메라 트래커 같은 경우는요, 누크 X 버전에서만 돼요. 누크 X 버전에서만. 그래서 실제 그냥 누크를 쓸 때는요, 이렇게 렌즈 디스토션 여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티맵을 가지고 렌즈 디스토션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일단 노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자, 얘는 그래픽 버그예요. 만드실 수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렌더링을 걸어요. 렌더링을 걸고요. 자, 어디만 거냐면요. 자, 포워드 UV 채널만 렌더링 겁니다. 포워드 UV 채널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바탕화면에, 자, 언디스토트. .exr 파일로 렌더링 거는데, 왜 exr 파일로 렌더링을 거냐면요.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미세한 이미지의 흐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6비트 이상,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차피 디스토션은 렌즈가 가변되지 않는 이상은 한 장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2비트의 정교한 정보 레이어로 렌더링을 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걸려면은, 32비트를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채널을 지원하는 것은요, EXR 포맷만이 유일하게 저렇게 멀티 채널을 지원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RGB로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여기선 자, 포워드로 가져갈게요. 세이브 누르고요. 자, 32비트 플로트로 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한 프레임만 걸면 돼요. 0프레임, 뭐 1프레임. 자, 오케이. 렌더링 걸면요. 바깥으로 자, UV 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자, 만약 렌즈 디스토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드 하시는 거예요. 리드에서 디스토션 값 가져오고요. 에스티맵. 자, 만약에 누크 X 버전이 아닐 경우는요, 에스티맵 가져오고, 에스티맵 포워드 UV 채널에서 갖고 올 거죠? 포워드 UV 채널 설정하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큐빅 필터 말고, 자, 여기 필터를 만들어주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결과값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원본 렌즈 디스토션 에스티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션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역으로 다시 리디스토션 줄 때는요, 렌즈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됐어요? 자, 언디스토트 체크 해제하시면 리디스토션이 되죠. 그죠? 리디스토션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에스티맵 같은 경우는, 자, 리디스토션 되는 뭐도 필요하냐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리디스토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다시 출력합니다. 출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데스크탑, 자, 언디스토트가 아니라, 자, 리디스토트 EXR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자, 0프레임. 오케이. 자, 출력을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여야 되죠? 자, 출력하고, 다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리디스토트. 이렇게, 아이구야. 제가 출력할 때 실수해서 잘못 출력했죠? 자, 렌더링. 그리고, 자, 포워드 UV 값 출력해야죠? 포워드 UV.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그래서 포워드 UV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약간 틀려요, 이 값이. 이 값, 여기 RGB니까 여기 값하고 이 값하고 약간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 포워드 UV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요. 자, 그런 다음에 데스크탑 리디스토트. 자, 요걸로 렌더링을 거시는 거예요. 렌더 0프레임. 그러면은 리디스토트 값이 렌더링이 되고요. 다시 이미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드 하시는 거예요. 리디스토트. 자, 그리고 에스티맵 그대로 복사해와요. 자, 소스 에스티맵 하시면요. 자, 어때요?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원본하고 이렇게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미지는요, 렌즈 디스토션 이미지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자, 오른쪽의 이미지는 렌즈 디스토션인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한 거면요. 자, 얘는 UV 맵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를 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요,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 누크 8 버전의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